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캐론, 엑셀, 차트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달려온 거라, 물론 시간이 없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제, 또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 소감 같은 거 듣고, 또 부족한 점들을 듣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용법을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제 어려운 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게 늘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사용하다 궁금한 점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연락해서 부족한 점 도움받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차트가 뭘까요? 도면 얘기하는, 도면? 표, 표? 그래프죠, 그래프. 그래프를 차트라고 합니다. 뭐 그래프 만드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또 이쁘게 꾸미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프는 뭐 차트라고 하지만 이 차트 그래프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작성된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림으로 도표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떤 성격의 데이터에 맞추어서 어떤 차트를 쓰는 게, 어떤 그래프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뭐 알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추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문제가 있는 제일 큰 값을 본다든지 작은 값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은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몇 가지 뭐 가이드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목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적당할 거다, 이런 그림이 효과적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만드는 방법뿐이거든요. 그리고 좀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어느 차트가 좋으냐는 자기가 느끼는 거,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사용법을 알아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사용하는 방법들 한번 설명해 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데이터 입력보다는 구성되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꾸미는 작업을 주로 하니까요. 차트 만들기, 차트 기본. 뭐 말은 좋죠. 뭐 차트는 동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표보다 결과나 추세를 전달하기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도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표현됐을 때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보니까는 두 번째 활동비가 생각보다 크네. 활동비 추세가 강서구는 활동비가 최고였는데, 보니까 강동구는 여기 잡비가 최고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비교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뭐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포션, 그러니까 점유율, 또 추이 같은 거 분석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하고 추세를 나타내는데 매우 좋다. 그리고 데이터의 특이한 사항을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로 차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전제에서 모든 작업이 처리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걸 딱 해서 자동으로 내가 이 데이터를 선택한 이후 또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딱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도 선택이 되고 가로축, 세로축이 지정이 됩니다. 대신 여기에 표현된 이런 제목이라든지 여기 표현된 이런 범례라든지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제목, 이 제목 같은 경우 사람이 입력까지 해줘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입력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단위 이 부분도 자동 처리되진 않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것, 데이터의 가로, 세로, 제목에 대한 것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그 밖의 것은 사용자가 다 지정을 하거나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넣는 걸 비하면 아주 쉽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워크슈트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차트로 바꾸는 작업을 차트 만들기라고 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차트 만들기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일종의 독립된 객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주로 처리가 됩니다. 삽입 메뉴에 들어가면 차트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건데, 여기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와 있죠. 벌써 그림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들고 뭐래들 고민한다 그러면 추천 차트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가 기본적인 그 아이콘 그림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막대 그래프 하겠다, 꺾은 선 그래프 하겠다, 파이 차트 하겠다, 분포도 하겠다, 누적 꺾은 선 하겠다,
뭐 세로로 하겠다, 또는 꺾은 선하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같이 쓰겠다, 방사형하겠다, 이런 식인 거를 다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피벗 차트 이 부분을 빼놨는데 피벗 차트도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차트 기본 개념인데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거는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만들 때는 삽입에서 삽입 리본 중에 삽입 메뉴를 누르고 거기에 제시된 이 차트 영역에서 작업들을 처리합니다. 차트 그룹이라고 하네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 이 스파크 라인 이 부분도 처리를 같이 할 겁니다. 이것도 그래프의 일종, 차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 영역, 스파크 라인 영역 이거 모두 다 할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표시된 내용의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도 연결할 수 있고요. 워드 아트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 들어있는 글씨 크기 정렬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크기 조절되고요. 폰트 바꾸는 거 다 가능합니다. 배경 색깔 당연하죠. 단계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차트 만들기, 워크시트 데이터가 차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리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런 그래프로 변형은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워크시트 안에 이게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할 때 워크시트 차트를 만들 때 보면 여기다 삽입을 할 거냐 아니면 별도 워크시트를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차트 워크시트 안에 이 차트에 대한 그림들 결과도 같이 포함시켜 놓는 게 훨씬 보기 좋고 또 수정하기도 좋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같은 시트 안에 같은 워크시트 안에다가 데이터하고 결과물인 차트도 같이 표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복사해 가지고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MS 워드 등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차트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만들기 첫 번째 차트 계획. 일단은 책에서 기술한 대로 가능하면 이론적인 걸 오늘 좀 강조할 겁니다. 실질적인 거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직접 눌러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동영상을 떠서 제시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단계를 이게 내가 한 거하고 여러분이 한 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차트 부분은 내가 이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메뉴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제일 좋은 거 직접 여러분이 보고서 손으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변경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한 이론, 절차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일단 차트 계획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차트에 나타날 데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어느 데이터를 갖다가 차트로 바꿀 건지 하는 거죠. 차트를 해서 선택한 행 또는 열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아까 이야기했었죠. 같은 워크시트 안에 집어넣을 거냐, 동일한 워크시트 배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워크시트를 이동해서 배치할 거냐를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통합 문서 안에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같은 통합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만들어진 그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다양한 워크시트들이 또 들어있죠. 워크시트는 밑에 탭 있죠. 시트 1, 2, 3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만들 때 차트 시트를 다시 만들게 되면 그 밑에 차트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차트 시트라고 해갖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보다 명확히 볼 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뭐 최종 결과물이라면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데이터, 이거는 뭐 차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차트 이렇게 구분해주면 더 좋겠죠. 차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데이터로 할 건지 그 데이터 만들어진 차트는 어디에다 위치할 걸, 어디에다 저장해 놓을 건지를 결정하는 걸 차트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절차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차트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보자, 여기 뭐 추가적인 게 있나? 물론 차트 모양이 지금 2차원적으로 나왔지만 3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몇 가지 사항이 더 표시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야 되죠.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차트의 레이아웃,
차트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차트를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차트 영역이 배치가 됩니다. 이 종이 위에, 이 슈트 위에 따로 올라가죠. 워크슈트 위에 별도로 영역이 활당이 되고요. 그 속에 차트가 그려지는 거죠. 거기서 확보된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안에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그림 영역. 차트는 여기 들어가죠. 이것도 핸들이 달려서 사이즈를 맘대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항목들도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글씨들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제목, 요 위에 나오죠. 이건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동 입력 안 됩니다. 이거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집어넣은 다음에 딱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로 테두리 선이 나오고 핸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걸로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여기다 뭐 크리바트 집어넣어도 되고요. 집어넣은 대로 나오고 칼라링, 정렬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끌어다가 위치까지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해본 별것도 아닌 건데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찍힌 거 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축 제목하고 횡 제목 안 나왔는데 가로등 새로 이거는 사용자가 이것도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만 지정을 하면 이 이름은 자동으로 끌어들입니다. 제목은 자동으로 안 들어가지만 이 축 제목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범례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데이터 종류 계열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계열별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칼라를 배정하고 그 이름을, 이건 물론 그 원본 데이터에 제목으로 들어있는 항목들이 여기 불려 들어가는 거죠. 앞에 그 우리 원본 데이터 언뜻 봤었잖아요. 거기 제목으로 있었던 항목들입니다. 색깔은 자동 지정되고요. 물론 사용자가 나중에 아주 디테일한 옵션이 들어가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막대로 나온 거, 이걸 계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계열. 어떤 종류냐, 데이터 같은 종류끼리를 한 계열이라고 하죠. 계열이면 얘는 같은 계열이 되는 겁니다. 또 얘랑 같은 것끼리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이라는 말, 데이터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계열이죠. 뭐 없고 8번 데이터 표라고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가 나왔는데 원본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표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만 갖고도 표시가 가능한데 원하면은 여기에 원본 데이터도 이 그래프 차트 속에다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영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밑에 데이터 표를 표시할 경우 그래프는 자동으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럼 차트를 넓히면 되네. 넓히면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트 영역 데이터 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적은 경우만 이렇게 표시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집계되어 있는 것만 표시하면 좋겠죠. 물론 데이터 표에도 범례가 표시됩니다. 요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어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니까요. 데이터 형태 목록을 구축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로축, 요걸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요 테두리를 누르면 여기만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림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네. 요걸 세로축이라고 하고요. 이 표가 안 나왔다면 여기도 숫자가 쭉 나옵니다. 이걸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축 제목, 가로축 제목 들어갈 수 있고, 요 가로축에 요 눈금 단위도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각 요 세로축에 숫자 값이 나왔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로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되는 이 숫자의 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시할 거다, 여기에 단위는 5단위냐 10단위냐도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그거에 맞추어서 가로 눈금도 큰 눈금, 가는 눈금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요건데 7번 11번 비슷한 건데 요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어떤 막대 그래프에 이게 정확히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주게 되면 레이블을 표시하라 그러면 막대 그래프 끝에 그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이만큼입니다. 이 값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엑셀이 단순히 표를 만들고 수식만 계산해서 편하다 해서 그렇게 사용자가 많아지건 그런 거 아니, 그거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차트 만드는 기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 차트 만드는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떤 발표자를 만들 때 쉽게 변형하고 무슨 말만 하면 몇 개만 딱딱딱 클릭하면 차트 모양이 확 변해주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주얼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래서 컬러링도 잘 되고 폰트도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습니다. 차트 레이아웃, 차트 구성 요소들, 요 이름들을 잘 기억했다가 설명이 나올 때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됩니다. 좋네요. 거의 다 표시된 것 같아요. 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봅시다. 차트의 종류, 나름대로 이럴 때 이런 차트를 쓰면 좋다라고 제가 가이드 좀 한 것뿐입니다. 꼭 이게 맞다는 아니고요. 데이터 성격에 따라 또 때에 따라서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는 확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잘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막대 그래프는 비교하거나 추세를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가로 세로 막대는 다 비교용으로 좋고요. 추세 같은 경우 세로 막대는 이렇게 서 있는 이것들이요, 이것들. 이게 세로 막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은 추세 분석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로 막대일 땐 추세 분석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추세 분석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다음 꺾은 선 같은 게 추세 그래프에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 값이 뭐 점점 상승해 뭐 하강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 또는 세로 막대 그래프는 추세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형 그래프, 파이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나? 일단 집어넣어놨네 내가. 이런 것들이거든. 이거는 전체에서 내가 특정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주로 나타냅니다. 포션 나타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한 영역만 잘라가지고 디테일하게 또 세분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파워풀해요. 딴 데서는 거의 못 그려내는 영역이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 밖에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있죠. 여기 포함 못 시켰네요. 이런 거에서 서로의 관계를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건 좀 분석 기법이 좀 적용이 돼야지만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는 뭐 꺾은 선,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이 정도가 일반적이죠. 거기다 좀 더 머리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꺾은 선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를 섞어서 표현해 줘 라고도 지정을 하죠. 이런 게 보통 자격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매번 나와요 이 문제. 그래프는 다 할 줄 알거든요. 누르면 나오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다 선택을 해줘야지 자기가 알아서 꺾은 선과 막대를 섞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다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자격시험에 자주 활용되는 그런 예입니다. 어쨌든 차트의 종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의 의미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2차원으로 할 거냐 3차원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 어떤 종류일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에 맞는 차트의 종류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게 맞춰야 됩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는 이렇게 했어요. 막대 그래프는 비교, 꺾은 선은 추세, 원형은 비율, 점유율 이런 거고요. 분산은 서로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좋다라고 가이드를 했습니다. 봅시다. 또 차트의 종류가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가로든 세로든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 범주에 걸쳐서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값의 크기를 막대의 높이로 표현했기 때문에 단번에 서로 비교할 수 있다죠. 그 값의 크기보다는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세를 비교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월별로 이렇게 쭉 한다든지 이럴 때는 꺾은 선 그래프가 좋은 거고요. 어떤 지점별로 실적을 비교한다 할 때는 막대 그래프가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생각을 하면 제가 좋겠네요. 그 다음에 원형 그래프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나오거든요. 전체에 대한 각 부문의 비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때 효과적입니다.
전체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엑셀은 원형 차트에서 각 셀의 면적이 셀의 값을 합계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에요? 전체 값의 총 합이 360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각 셀의 값이 몇 프로씩 잡아먹는지를 각각의 파이 조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놓고서 각 포션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꺾은선이나 막대 그래프 같이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가 아니에요. 전체를 구해서 그 합을 360도 완벽한 원으로 놓고 개별의 값들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 각도로 바꿔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차트 만들기, 차트 생성입니다. 차트로 나타낼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이거는 내가 그냥 데이터만 들어있다면 바로 거기서 시작하면 쫙 범위를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표를 만들다 보면 밑에 합계도 만들고 가로 세로 합계를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선택하면 이게 합계인지 원래 데이터인지는 구분을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해야죠. 단지 우리는 제목에다 이건 합계, 평균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잖아요. 그것까지 분석은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에서 차트하면 차트 그룹이 나오죠. 그 그룹 중에서 차트 종류를 선택하면 바로 화면에 표시돼 버립니다. 즉 총 합계 부분은 꼭 제외하도록 선택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내가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 요 시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워크시트에 하나의 데이터가 이거를 그러면 한 시트 워크시트 안에 표를 차트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 예, 됩니다.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요. 이미 만들어진 걸 수정하고자 할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서 거기서 옵션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데이터만 선택하고 차트 누를 때마다 계속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것도 또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차트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지고 난 걸 수정을 하는 거지 한 군데다 여러 가지 차트 만들어 주는 건 좋은 방법 같진 않네요. 어쨌든 데이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밑에 디테일한 설명 보면 특별한 거 있나요? 차트로 나타낸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한다.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행 제목과 열도, 행 제목과 열도 포함이 된 상태로 해야 됩니다. 데이터만 덜렁 선택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있는 값 그대로 해버리죠. 그래서 꼭 행 제목과 열 제목을 집어넣어 주는 게 좋고요. 범위를 선택할 때는 행 제목과 열 제목도 포함된 상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 차트, 그리고 차트의 종류만 클릭하게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메뉴에는 여러 가지 차트 종류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고요. 해주면 됩니다. 이건 여기 똑같은 거 하려고 지정한 건데, 그리고 차트를 다 선택하고 나면 이거를 현재 워크시트에 집어넣을 건지 별도 추출을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현재 워크시트에 삽입 눌러주면 지금 있는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 밑에 추가로 표시가 될 겁니다. 진짜 되는지 해봅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 숫자 적어놨죠. 처음에 데이터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합계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제목도 안 들어갑니다. 제목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목과 이 표 제목, 데이터 제목하고 행열 제목하고 구분을 해내지 못하거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에서 차트 영역으로 가서 첫 번째는 2차원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선택하겠습니다. 딱 누르자마자 자동으로 뿅 하고 이 차트가 표시가 됩니다. 빠르죠? 바로 나오죠. 여기 보면 청량리 1월, 2월, 3월 데이터, 왕십리 1, 2, 3, 용산 1, 2, 3, 대학로 1, 2, 3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범례로 해서 칼라는 이렇게 지정했어. 보니까 청량리, 물론 X축과 X축 바꿀 수 있어요. 청량리의 1월달은 이렇게, 아니구나. 청량리는 파란색이야. 요거 청량리 거, 청량리 거, 청량리 거. 여기 이거 고동색으로 나온 거는 봤더니 왕십리네. 왕십리 이거다. 이렇게 써 서로 각 지점별로 실적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네요. 이거 보면은 왕십리가 탑이네. 늘 실적이 좋네. 왕십리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비교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시된 제목들은 여기 자동 삽입되죠. 1, 2, 3월도 여기 삽입됐죠. 이 제목은 사용자가 꼭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특별한 거 없죠. 데이터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합계 뺀다, 제목도 뺀다. 그렇지만 행 제목, 열 제목은 포함시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서 차트 영역에 가서 차트, 추천 차트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 그래프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럼 세로 막대 그래프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 제시되네요. 막대도 있고, 요 누적 막대입니다. 누적 막대. 요건 3차원 막대, 3차원 누적 막대. 좋네. 요거는 계열별로 다 표시하는 막대. 해보기 바랍니다. 눌러만 주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다 눌러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있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눌러서 변하는 거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살아있으니까 차트 만들어진 건 다 삭제해 버려도 됩니다. 원본 데이터만 잘 저장이 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오케이, 또 만들어 봅시다. 차트 도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거기 어떤 효과를 줘야 되죠. 효과, 그거에 관련된 것들 차트 도구라고 합니다. 워크시트 차트가 삽입된 이후에 디자인, 서식,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이건 삽입에 있지 않고요. 삽입에 디자인 눌러도 되고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항목들을 제시해 줍니다. 또 이 차트 이 도구에 보면은 디자인하고 서식이라는 두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항목들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내가 이미 차트를 선택해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뭐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 이거는 신문에서 많이 보는 그 차트인데. 배경 그림이나 배치가 여기에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마우스로만 차트가 선택된 다음에 삽입된 이후에 요거만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클릭만 해주면 바로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동영상으로 하자고요?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습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또 서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건 뭐지?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이면 글씨, 배경 이런 것들입니다. 글씨나 배경, 또 추가적으로 내가 도형을 삽입해 갖고 설명을 달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차트 도구의 서식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서식과 동일합니다. 그치? 다 똑같지? 오케이. 그리고 차트 영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을 뿐이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능, 그치? 표현 방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에 많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트의 모양들 눌러서 점검해 보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행렬 전환이라는 것도 있네. 이것도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거 누르면 X축과 Y축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막대 그래프 말고요. 꺾은 선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됩니다. 메뉴만 여기서 골라주면 바로 화면에 표시된 차트는 내가 선택한 걸로 바뀝니다. 해봐야죠. 내가 안 보여준다고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내려고요? 옆에 엑셀을 올리고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영역 선택하고 삽입의 차트 눌러서 나온 차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도구 눌러서 거기에 디자인 도구하고 서식 도구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이것들 눌러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오케이? 옆에 켜놓고 하세요. 켜놓고 꼭 돌려서 어떤 실습 예제 또 나왔습니다. 먼저 보니까 여러분 실습 열심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출도 아주 높고요. 이거는 극장 입장객 수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데이터는 다 비슷하게 있죠. 오케이. 여러 지점들의 판매량, 월별 판매량이 정리되어 있대요. 이걸 서로 비교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 장소의 극장을 운영하면서 각 극장별로 1, 2, 3월에 입장객 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파일에 이걸 이용해서 워크시트에다가 세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어 봐라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파일 열어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2차원 막대 그래프 그려보고 기본으로 이렇게 안 나왔는데 앞에 축 변환이 됐죠. 열과 행을 바꾸는 작업이 수행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월이 들어가고 그 월별 추이를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요건 2차원 막대 3차원 막대 그래프입니다. 위에 차트 도구형에서 메뉴만 눌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해봐요. 해봐야죠. 3D는 멋있잖아. 3D 하다 보면 요 끝에 이렇게 네모난 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 요 핸들도 한번 잡아당겨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거 이렇게 요거 같은 거 이렇게 돌려봐요. 이것들을 잡아당겨보고 어떤 일 먼저 해봐요. 재밌는데 차트는 재밌어요. 하면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야, 진짜 잘 만든 소프트웨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 요거는 3차원 누적 막대 그래프입니다. 누적 막대. 이거는 여기 보면 월별로 지역별로 각각 표현되는 이 막대 그래프가 세로로 쌓여 있는 형태로 됩니다. 청량리에 1월달, 2월달, 3월달 여기 범례 나오죠. 이거 범례라고 합니다. 예, 색깔에 대한 설명이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월별 추이도 볼 수 있지만 전체 누적 실적도 볼 수 있네. 그렇죠. 이런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죠. 세로 막대형 그래프가 2차원일 때, 3차원일 때, 또 누적 막대 그래프일 때 각각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파악하는 점이 틀리죠. 이건 추이, 이거는 실적 비교. 전체도 볼 수 있고 전체 매출 중에 각 월이 차지하는 포션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는 이걸 100으로 놓고서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해보기 바랍니다. 차트 도구에서 메뉴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 입장객 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좋잖아요. 여기 표시된 그 배경 색깔 들어가고, 배경 색깔 여러분 엑셀 워크시트에서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배경 색깔 제가 임의로 좀 지정을 한 경우입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프를 상세하게 잘 그려요. 그림도 되게 이뻐요. 제가 보기엔.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